안녕하세요, 대바트입니다. 지난 10일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새로운 플래그십 태블릿 갤럭시 탭 S8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중 단연 돋보였던 것은 역시 울트라 모델이었습니다. 14.6인치의 엄청난 크기의 대화면에 얇은 베젤과 두께, 빨라진 레이턴시는 드로잉을 목적으로 하는 저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사전 예약을 통해 이렇게 기기를 예상보다 빠르게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엄청난 제품의 언박싱과 기기의 첫인상,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비교하여 성능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드로잉 유저의 시각으로 분석해보고, 갤럭시 탭 S8 울트라의 첫 번째 드로잉 영상을 공유하면서 사용 후기에 대한 솔직한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언박싱과 함께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어떤 제품인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We write, draw, dream, and imagine. 2022년 삼성이 새롭게 선보이는 플래그십 태블릿 PC인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14.6인치의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대화면 모델로 역대 갤럭시 탭 시리즈 중 가장 큰 화면을 자랑함과 동시에 매우 얇은 베젤과 얇은 기기 두께로 가장 크고 가장 슬림한 태블릿 PC라고 할 수 있습니다. S펜의 레이턴시는 전작인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 비해 30% 이상 빨라졌으며, S펜의 사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삼성 노트에 두 페이지 보기, 직관적인 링크와 페이지 추가, 다양한 프로그램과의 통합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지난 S7 발표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클립 스튜디오 출시에 이어서 이번엔 강력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루마퓨전의 안드로이드 버전 발표로 생산성 영역을 크게 넓혀가며 갤럭시 탭의 활용도를 높이는 전략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4나노미터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A Gen 1의 탑재와 함께 장착된 16기가 램은 전작보다 크게 향상된 성능을 자랑하고, 최대 512기가 저장 용량에서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용해 1TB까지 용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11,200mAh의 대용량 배터리에 어울리는 45W 충전 속도를 지원하며, 전작과 마찬가지로 사운드 바이 AKG 쿼드 스피커와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최고의 캔버스이자 강력한 생산성 기기로 거듭나고 있는 기기가 바로 갤럭시 탭 S8 울트라입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512기가에 램은 16기가가 탑재된 와이파이 모델인데요. 외관을 살펴보면 크기는 세로 326.4mm, 가로 208.6mm이며 기기 안에 보이는 광활한 14.6인치의 화면 크기에 비해 6.3mm의 매우 얇은 베젤로 기기 크기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이로 인해 시리즈 최초로 화면 안쪽에 노치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께는 5.5mm로 매우 얇은 두께임에도 상당히 견고한 인상을 줍니다. 갤럭시 탭 S7 플러스와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의 크기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처음에는 크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가 울트라를 사용하면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옆에 있는 이 갤럭시 탭 S7 플러스가 이렇게 작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큰데 크지 않은 느낌? 의외로 부담스럽거나 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갤럭시 탭 S7 시리즈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뒷면에 S펜 부착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펜이 윗방향을 보도록 부착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S펜은 기기 옆면에도 부착이 되며 충전은 뒷면 부착으로만 가능합니다. S펜의 크기와 모양은 S7의 S펜과 완벽하게 동일하며 컬러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S펜의 호환 방식 또한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S펜 모두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726g으로 S7 보다 151g 정도 무거워진 데 비해 체감상 크게 무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대에 누워서 사용할 때는 무게가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첫인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사용하면서 느낀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베젤이 상당히 얇아지면서 디자인적으로는 마치 화면만 떠 있는 것처럼 멋진 디자인을 보여주지만 사용하는 데는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고 사용할 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면적이 그전에 비해 매우 좁아졌기 때문에 손이 화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작동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특히 침대에 누워서 사용할 때 유독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는 느낌이었어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용자 경험을 반영하여 여기 베젤과 화면이 만나는 부분, 즉 기기를 잡는 부위의 특정 손 모양이나 면적을 유효하지 않은 터치로 분리하는 기술이 도입된다면 훨씬 안정적인 사용성을 보여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출시 전부터 꽤나 논란이었던 이 노치를 빼놓고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베젤이 상당히 얇아지면서 불가피하게
불가피하게 이곳 카메라 위치에 작은 노치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만약에 노치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베젤이 두꺼워져야 했을 것이고 동시에 14.6인치의 화면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 아마도 바깥쪽으로 기기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무게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휴대성이 더욱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이게 최선의 제품 설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치 자체의 크기도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신경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스케치북 같이 몇 개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노치가 유독 신경 쓰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설정, 디스플레이, 전체 화면으로 사용할 앱, 여기서 카메라 영역 감추기를 설정하면 이렇게 노치를 가린 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 반사입니다. 갤럭시 탭은 예전 모델부터 꾸준히 거울 수준의 화면 반사를 보여주는데요. 이건 저반사 필름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해당 필름은 화질 저하 현상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OLED의 화질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사 코팅을 적용하는 기술이 빨리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작인 갤럭시 탭 S7의 이슈였던 녹조 현상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OLED 패널 특성상 녹조 현상은 개선하기 힘들다고 들었었는데 없는 것 같은데요? S7과 비교해봤을 때 S7은 확실히 녹조가 보이는데 S8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건가요? 제 제품이 양품인 건지 해결이 된 건지 어쨌든 좋은 변화입니다. 발열은 확실히 갤럭시 탭 S8 울트라가 S7 플러스보다 덜 느껴집니다. S7에서는 인피니티 페인터와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할 때 여기 오른쪽 상단에 발열이 빨리 올라오는 반면에 S8 울트라는 전면 카메라 부위에 발열이 있지만 S7에 비해 확실히 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한 S7은 일부 제품이 휘어있는 현상도 이슈였는데 S8은 들뜸 현상이 없고 육안으로도 전혀 휘어짐이 보이지 않네요. 이번 모델은 제품 마감의 디테일에 꽤나 신경을 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갤럭시 탭 울트라의 가장 큰 특징인 14.6인치 디스플레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화면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걱정 반 기대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큰 화면이 나에게 정말 필요할까 싶어서 구매가 망설여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대화면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작업 공간이 매우 커졌죠.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드로잉의 경우에 작은 화면에 메뉴와 팔레트, 브러쉬 선택 화면을 다 담으려면 캔버스의 공간이 매우 부족해지거든요. 이제 정말 시원시원한 화면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돼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클립 스튜디오를 비교해보면 S8 울트라의 캔버스 면적이 S7 플러스 제품의 전체 크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북을 읽을 때도 책을 두 쪽 보기로 설정을 하면 시원시원한 화면으로 읽을 수가 있어서 매우 보기 좋았습니다. 다음은 영상 시청입니다.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태블릿 PC가 아닌 작은 모니터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시청하는 기분이에요. 더군다나 화질까지 매우 좋아서 정말 최고의 영상 기기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멀티 윈도우의 활용성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각각의 화면이 크기 때문에 이제 정말 화면 분할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참고 이미지를 띄워놓고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보면서 필기를 할 때 활용도가 확실히 올라간 느낌입니다. PC 원격 프로그램에서도 활용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집 PC로 연결을 해서 원격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화면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정말 자연스러운 원격 제어가 가능해져서 노트북을 들고 다닌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듀얼 모니터로의 활용도도 더욱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하나 커졌을 뿐인데 활용도가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죠. 다만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상했지만 기기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타이핑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가로 모드에서는 손가락이 가운데 쪽에 닿지 않아서 분할 키보드를 설정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분할 키보드는 참 적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세로 모드에서는 또 일반 키보드가 편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정을 바꿔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게임의 경우에도 패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큰 화면이 보여주는 최상의 게임 컨디션은 정말 만족스러웠지만 패드가 없거나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작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로 화면은 지나치게 길다는 인상을 주며 갤럭시 특유의 16:10 화면 비율이 일부 어플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기기가 작을수록 휴대하기 좋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군에 비해서 다소 크기가 큰 울트라는 이동이나 외부 사용에서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베젤과 제품 자체의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보신 분들은 화면 크기에 비해서 기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장단점을 정리해봤는데 태블릿 PC를 구매하려는 주 용도를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로잉 부분에서는 두말할 것 없이 울트라입니다. 저처럼 그림을 목적으로 갤럭시 탭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레이턴시의 개선은 꽤나 큰 관심사였을 텐데요. 사실 그 전에 갤럭시 탭 S7도 매우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줬었는데 30% 향상이라면 그 이상 얼마나 좋아졌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냥 생각 없이 사용했을 때는 역시나 빠르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전작인 S7 플러스와 차이가 엄청 크게 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또 어플리케이션마다 반응 속도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 손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주요 드로잉 어플별 레이턴시의 차이를 초고속 촬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기가 아주 극적인 차이를 보이진 않았고 거의 동일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이번에 발표한 예측 알고리즘 기술은 현재 삼성노트에만 도입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서드파티 앱에서 이 기술을 언제 적용해 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전작인 S7 플러스와의 차이, 외관상의 특징, 대화면의 장단점, 드로잉 환경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제 드로잉 테스트를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저반사 지문 방지 필름부터 붙이고 갤럭시 탭 S8 울트라로 그리는 대망의 첫 번째 그림은 압도적인 비주얼로 드로잉 유튜버라면 한 번쯤은 그려봤을 법한 베놈 일러스트를 클립 스튜디오 안드로이드 버전을 활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확실히 화면이 크니까 휴대용 기기에 그린다는 느낌보다 와콤 신티크와 같은 전문 장비로 그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갤럭시 탭 S7 플러스에서 이미 화면이 한번 커졌기 때문에 더 큰 화면을 출시할 거라는 기대를 안 했었는데 너무 반갑게도 이렇게 14.6인치의 갤럭시 탭 S8 울트라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림을 목적으로 하는 저에게는 더없이 좋은 조건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고민 없이 바로 구매했고 그 결과 기대했던 것만큼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일단 14.6인치의 압도적인 화면이 정말 시원시원한 인상을 주면서 태블릿 PC로서의 활용도도 매우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은 갤럭시 탭 S7 플러스도 매우 만족했었기 때문에 갤럭시 탭 S8은 말할 것도 없이 만족스러웠고요. 다만 아직 데스크탑을 대체할 수 없는 태블릿 PC임에도 좋은 사양의 노트북에 버금가는 높은 가격이 다소 부담으로 다가오며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화면 안쪽으로 들어온 노치, 화면에 펜이 닿으면 펜을 제외한 모든 터치를 막아버리는 방식의 여전한 팜 리젝션, 반사가 매우 심한 화면 등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갤럭시 탭은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발전하고 있으며 구글이 태블릿 사업을 접었음에도 삼성은 갤럭시 탭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 길이 남아있다는 것은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니까요. 자,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확실히 갤럭시 탭 S8 울트라로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을 그리는 동안 불편함이 없이 정말 쾌적하게 느껴졌고 너무 즐거운 드로잉 시간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의 위압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려본 베놈 일러스트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저는 그리면서 좀 징그럽다고 생각을 어찌되었든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대화면이 꼭 필요하신 분들만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갤럭시 유저이면서 필기와 드로잉을 주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여유가 되신다면 구매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 사전 예약 사은품 북커버가 도착을 했네요. 역시 북커버가 제일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구매를 결정하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바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